그날 수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평범한 주부로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일상은 바랜 흑백 사진처럼 무미건조했고 남편과의 대화는 날씨 이야기나 생활비 계산이 전부였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시들어버린 줄 알았다. 노을빛이 창가로 길게 들이운 저녁, 수지는 거실 창밖으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석양이 흐르는 구름에 번져나가는 모습이 이상하도록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문득 젊은 시절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심장이 쿵쾅대던 그 시절. 그때의 자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나도 다시 그렇게 가슴 뛰는 순간이 올까? 수지는 작은 한숨과 함께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지만 그날따라 가슴속 허기가 유난히 크게 밀려왔다. 무엇인가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 황혼역의 공기는 쓸쓸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달아올랐다. 수지는 모르는 사이 운명의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삶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여보,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봤어요? 남편 태석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부엌 식탁 너머로 들려왔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는 이미 식탁 위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차분히 차를 따라 남편 앞으로 밀어두었다. 태석은 신문을 넘기며 잠깐 눈길을 들더니 대충 고맙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응. 짧은 반응. 수지는 쓴웃음을 삼켰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결혼 초의 대화들은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문답뿐이었다. 식탁에는 따뜻한 국과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태석은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 속 주식 차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지는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밥알을 굴렸다. 나는 투명 인간인가? 마음속에서 씁쓸한 독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어느덧 자신의 존재가 이 집안에서 공기처럼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결혼 30년 차, 아이는 하나뿐인 딸 지훈이. 다행히 딸은 몇 년 전 결혼에 분가했다. 지훈이라도 곁에 있었다면 조금은 외로움이 덜했을까? 그러나 이제 집에는 태석과 자신 단둘뿐이었다. 태석은 회사 일에 지쳤다며 퇴직 후에도 늘 피곤에 찌들어 있었고 취미나 부부 공동의 생활은 없었다. 침실의 온기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있지만 서로의 그림자만 밟으며 사는 나날. 수진의 가슴 한켠에는 어딘가 텅 빈 구멍이 뚫린 듯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오후 수진은 집안 청소를 마치고 잠시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켜둔 TV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등장하는 드라마가 흘러나왔다. 손을 맞잡고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장면에 수지는 리모컨을 들었다가 한동안 화면에 빨려들듯 멈춰 있었다. 남녀 주인공의 눈빛에서 그녀는 오래전에 느껴본 뜨거움을 보았다. 가슴속 깊이 잠든 감정이 미약하게나마 꿈틀거렸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조용히 읊조린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금방 스며들어 사라졌다. 수지는 한숨과 함께 TV를 껐다. 그리고 결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그녀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했다. 허전한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어둔 게 생각났다. 젊은 시절 문예 창작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글쓰기를 좋아했던 수진이었다. 결혼과 동시에 접어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보면 어떨까? 다녀올게요. 수진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태석은 거실 소파에서 뉴스를 보다가 잠깐 고개를 돌렸다. 어딜? 그는 영 관심 없다는 듯 물었다. 문화센터에 강좌가 있어서 글쓰기 모임에 나가보려고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하자 태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단 한마디 뿐이었다. 수진은 싸늘한 반응에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이렇게 집 밖으로 나서려는 자신의 결정이 작게나마 대견스러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벼운 긴장과 기대감에 그녀의 발걸음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어떤 설렘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의 노을은 그녀를 집 밖으로 부드럽게 등을 떠밀고 있었다. 문화센터 강좌 첫날, 수지는 약간 들뜬 기분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다.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20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연령대도 다양해 보였다. 대부분은 그녀와 비슷한 40, 50대 여성들이었지만 몇몇은 젊은 얼굴도 눈에 띄었다. 강사로 소개된 이는 30대 초반의 문예창작 강사였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수지는 필기장을 펼쳐들고 귀를 기울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지적 자극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에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다. 강의가 끝난 후 간단한 다과회 시간이 있었다.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와 다과를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지는 어색함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같은 테이블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다행히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또래의 여성, 미연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처음 뵙겠어요. 오늘 강의 어땠어요? 아, 네.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뭔가 배우려니 새롭네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미연은 활기차 보이는 사람이었다. 저도요. 저는 이 동네에 산 지 얼마 안 돼서 친구 사귈 겸 나왔어요. 혹시 근처 사세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라는 사실을 알고는 금세 말이 통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낸다는 미연의 이야기에 수지는 진심으로 위로를 건넸고 미연은 밝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오늘 강사님 말이 참 인상적이었죠. 자기 삶을 글로 써보라는 부분이 특히. 미연이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제 삶은 온통 가족 이야기뿐이었네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봐요. 우리 이렇게 나온 김에 같이 숙제도 하고 글도 보여주고 해요. 미연의 제안에 수지는 반색하며 좋다고 답했다. 오랜만에 통하는 친구를 만난 기쁨에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그때 다과회장 문 쪽으로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다. 수지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테이블을 정리하던 센터 직원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다. 잠시 후 그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연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엄마, 여기 있었네. 엄마. 수지는 놀란 눈으로 미연과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 미연은 반갑게 손짓하며 아들을 맞았다. 수진 씨, 이쪽은 우리 아들이에요. 민준아, 인사해. 이분은 내가 아까 얘기한 친구분이야. 민준이라 불린 청년이 수진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민준입니다. 순간 수지는 가슴 한켠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가까이에서 본 민준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선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그 눈빛은 맑고도 깊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에요. 그녀는 살짝 상기된 얼굴로 인사를 받았다. 아, 어머니 친구분이시군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민주는 예의 바르게 미소 지었다. 미연이 곁에서 거들었다. 우리 아들이에요. 갑자기 웬일이니? 오늘 회사 근처 교육 있어서 이리로 왔다가 들렀다고 하네요. 민준이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일찍 끝나서요. 모셔다 드릴 겸 왔어요. 어머나 역시 우리 아들이 착해. 미연은 자랑스런 얼굴이었다.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젊고 다정한 모자의 모습이 살짝 부러웠다. 혹시 제가 차로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어머님 친구분이면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는데. 민준이 공손하게 수진에게 제안했다. 수진은 두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버스 타면 금방이라. 미연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에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잖아요. 민준 차도 있는데.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민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기엔 예의에 어긋날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남자의 호의에 마음이 간질거렸다. 결국 미연의 권유도 있고 해서 함께 차를 타기로 했다.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어둠이 내려 있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달아올랐던 얼굴을 식혀주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함께 걸어가며 세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민주는 예상보다도 성실하고 속 깊은 청년 같았다. 그는 대기업 계열 IT 회사에 다닌다고 했다. 어머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께 친구가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민준이 조수석에 탄 미연 쪽을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가 그런 말까지 했어? 미연이 다소 쑥스럽다는 듯 웃었고 수지는 미연의 손을 슬쩍 잡았다. 저도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나서 기뻐요. 수진과 민주는 자연스레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수지는 느꼈다. 민준의 미소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온기가 있다는 것을.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따뜻한 남성의 온기가 그의 존재로부터 풍겨 나오는 듯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민준에게 고맙다고 인사했다.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둘 다 고마워요.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민준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친구분이시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인데요. 들어가세요. 밤 공기 차니까요. 차에서 내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차량이 출발해 멀어져 갔다. 수지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알아챘다. 가슴 한 구석에서 오랫동안 느껴본 적 없는 온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그렇게 낯선 온기와의 첫 조우는 수진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문화센터 강좌를 마치고 나오던 수진은 우연히도 민준과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미연이 없었다. 센터 1층 로비에서 강의 자료를 가방에 넣고 있던 그녀 앞에 민준이 서 있었다. 박수진, 어머님? 그는 수진을 보고 살짝 머쓱해하며 인사했다. 민준 씨? 여기 웬일이에요? 수진은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아, 오늘 회사 교육이 또 이 건물에서 있어서요. 혹시 나오시나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살짝 웃었다. 수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를 기다렸다고? 그녀는 당황스러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다. 나를 기다렸다고요? 예. 지난번 모셔다 드리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마침 근처 카페 쿠폰이 생겨서.
민준의 제안에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젊은 남자와 단둘이 커피를 마신다? 그것도 친구 아들인데. 사회 통념이 번쩍 머리를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지만 강렬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그 설렘은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래요. 우리 차 한잔해요. 결국 수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민준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스쳤다. 근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민준이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다. 저는 라떼 마실게요. 라떼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가 주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동안 둘 사이에 약간의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친구분 생기신 뒤로 밝아지셔서 저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감사한걸요. 미연 씨가 워낙 사람을 잘 챙기고 긍정적이어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어요. 민준이 미소 지었다. 두 분이 친구 되셔서 정말 보기 좋아요. 어머니 얘기 들으니 두 분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때 주문한 커피가 나와 대화가 잠시 끊겼다. 수지는 따뜻한 잔을 손에 감싸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예상치 못하게 마주 앉은 이 상황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 앉은 남자는 딸 또래의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사소한 말과 미소 하나에 자신이 이렇게 심장이 뛴다는 사실이 당혹스러웠다. 수진 어머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건넸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수지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 나이를 굳이 알아서 뭐 하려고? 농담조로 말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어서 담담히 대답했다. 53이에요. 민주는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어머니 또래시네요. 저희 어머니가 52시니까.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재미없지 않아요? 그러자 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편한걸요. 회사에서는 다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년배라 매일 경쟁 얘기뿐인데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수지는 그의 솔직한 말에 조금 놀랐다. 그래요? 난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또래랑 노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제 또래 여성들은 가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연애를 해봐도 서로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면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수진 어머님과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갑작스러운 솔직한 고백에 가까운 말에 수진의 볼이 발그레해졌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허둥대며 머리를 한쪽으로 넘겼다. 내가 편하다고 해주니 고맙네요. 아마도 내가 그냥 어머니 친구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걸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그는 커피잔을 응시하며 조용히 덧붙였다. 이상하게 저는 요즘 자꾸 궁금해집니다. 수진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고동쳤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예의 이상의 뉘앙스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이 청년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아닐 거야, 설마.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겠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내 하루는 뭐 뻔하죠. 살림하고 강좌 듣고 그런 평범한 하루.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수진 어머님은 속에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느낌이라. 그의 말에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무도 자신에게 그런 관심 어린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남편조차도 딸조차도 그녀의 내면 이야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낯선 젊은 남자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말해주고 있었다. 마치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라고. 민준 씨.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이어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입술만 발싹일 뿐이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말을 돌렸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했죠? 그냥 괜히 편해서 주제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수지는 급히 손살에 쳤다. 이상하긴요. 오히려 고마워요. 내 얘길 그렇게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두 사람은 그제서야 가벼운 웃음으로 어색함을 털어냈다. 이후로 대화는 한층 편안해졌다. 민주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자신의 취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진도 강좌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최근 어떤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대화는 자연스레 이어졌다.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해가 저물어 카페 안은 불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워졌다. 어머,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시계를 본 수진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민준이 나서며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걸어갈게요. 여기서 집 가까우니까 산책도 할 겸. 수지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이 상태로 민준의 차를 또 탔다가는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 것 같았다. 그러시겠어요? 그럼 제가 모퉁이까지 함께 걸어드릴까요? 민준이 굳이 덧붙였다. 수지는 한사코 괜찮다 했지만 그는 저도 방향 같은 거려라고 웃으며 걸음을 같이 했다. 밤거리를 천천히 함께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수지는 가슴이 콩닥거려 숨이 가빴다. 민주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편안한 걸음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문득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수지는 놀랐다. 왜 그런 걸 묻죠? 아, 죄송해요. 드라마에서 보듯 결혼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잊어주세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글쎄요. 결혼 생활이라. 잠시 말문을 고른 그녀는 한 단어로 답했다. 의무? 서로에게 익숙한 가족? 글쎄, 사랑이라고 하긴 힘드네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솔직한 말에 그녀 자신이 놀랐다. 누군가에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게 처음이었다. 민준이 멈춰서서 수진을 바라봤다. 외로우시겠어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다.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애써 웃었다. 다 그런 거죠, 뭐. 다들 사는 게 비슷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들어 수진 쪽으로 내밀었다. 그러다 망설이는지 허공에서 멈췄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수지는 그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가슴이 저렸다. 순간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이 움직여 그의 손끝을 살짝 잡았다. 아주 잠깐 두 손가락 끝이 닿은 찰나였다. 수지는 화들짝 놀라 손을 획 뺐다. 미안해요.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녀는 얼굴이 달아올라 어쩔 줄 몰랐다. 민주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갑자기 주제 넘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어쩔 줄 모르다가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들어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짧은 인사를 끝으로 둘은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은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가 꿈인가 몽롱했다. 손가락 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생생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둑한 거실에서 태석의 그림자가 보였다. 왜 이제 와? 낮게 깔린 남편의 목소리에 수진은 놀라 시계를 보았다. 평소보다 1시간쯤 늦은 귀가였다. 미안해요. 끝나고 친구랑 얘기 좀 하느라. 그녀는 둘러대며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속에는 죄책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설렘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반짝이고 있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수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중년의 여인에게 찾아온 위험한 설렘. 그 밤 그녀는 뒤척이며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혼란스러운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음 만남을 은근히 기대하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 된다고, 이건 잘못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한번 불붙은 마음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그 후로도 수진과 민주는 몇 번 더 만남을 가졌다. 물론 둘만의 약속은 아니었다. 문화센터 강좌가 끝난 후 때로는 미연과 셋이서 저녁 식사를 했고 때로는 문화센터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서도 얼굴을 마주쳤다. 표면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미연의 친구와 아들로서 어울리는 자리였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들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은밀한 시선과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이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수진 씨, 나 갑자기 몸살이 나서 오늘 강좌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민준이 너 데려다 주겠다고 하던데. 어쩌지? 아니, 민준 씨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해. 그냥 택시 탈게요. 수진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전화기 너머로 미연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뭐가 어때서, 우리 아들 착한 건 알잖아요. 마침 오늘 일찍 퇴근한다길래 부탁 좀 했죠.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말고 타고 와요. 결국 수지는 여러 번 사양 끝에 민준의 차를 타기로 했다. 강좌가 끝난 늦은 저녁, 센터 앞에는 이미 민준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안 오셔서 놀랐어요. 괜찮으시대요? 수진이 차에 타며 묻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감기 몸살이래요. 약 드시고 주무신다니 곧 나으실 거예요. 차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둘만 이렇게 차에 함께 있는 것은 처음이었다. 수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진 어머님,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잘 지내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섞여 있는 듯했다. 응, 잘 지내지. 수지는 짧게 대답했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순 없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 잘 못 지내겠어요. 수지는 놀라 그의 옆 얼굴을 보았다. 왜? 무슨 일 있어요? 신호 대기 중이던 차가 잠시 멈췄다. 민주는 두 손으로 운전대를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어머님 생각 때문에요. 매일 생각이 나서 미치겠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으로 들어와 그의 진지한 눈빛을 비추었다. 민준 씨, 우린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다. 알아요. 근데 마음이 제 뜻대로 안 돼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절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에 수진의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민준 씨. 그녀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우린 나이 차이도 많고, 내가 당신 어머니 친구이고, 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그녀의 가슴이 아려왔다.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차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다. 행복하세요. 어머님? 뭐라고? 그녀는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되물었다. 수진 어머님, 지금 행복하시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결혼도 하시고 가족도 있고 다 이루셨잖아요. 행복하세요? 수지는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 질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답해 본 적이 없었다. 행복? 과연 자신은 행복한가? 오랫동안 답하지 못하자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나갔네요. 아니요.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다. 나 행복하지 않아. 하나도. 고백하듯 흘러나온 말에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의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차를 도로 옆에 급히 정차시켰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돌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참으세요? 왜 자신을 희생만 하면서 살아요? 수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게 아내니까, 엄마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으니까. 민주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이젠 그러지 마세요. 당신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숨죽여 흐느끼던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주길 바랐던 말을, 수십 년간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바로 그 말을 이 젊은 청년이 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볼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울지 마세요. 그 손길에 수지는 저도 모르게 민준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께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떨리는 팔로 수진을 살며시 끌어안았다. 나도 어떡하면 좋죠? 당신 없인 안 될 것 같은데. 금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서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닿았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차창 밖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해지고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귀를 채웠다. 수진, 아니, 이제 뭐라 부를까요? 민준이 상기된 얼굴로 속삭였다. 그냥 수진이라고 불러줘요. 그녀도 모르게 반말이 섞인 말투가 나왔다. 민주는 미소 짓더니 다시 그녀의 입술을 탐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간절한 키스였다. 수지는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다.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어느새 수지는 민준의 무릎 위에 몸을 맡긴 채였다. 좁은 차 안이었지만 둘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뺨, 목선을 타고 내려가자 수진의 입가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과 모순되게 그녀의 손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다. 민준이 숨가쁘게 속삭였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갈까요?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응. 민주는 서둘러 차를 다시 도로에 합류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모텔의 네온 간판이 보이는 골목으로 차가 들어섰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옷가지가 바닥으로 하나둘 떨어졌다. 수지는 현실감이 없었다. 이 순간이 꿈인지 생시인지 불타오르는 욕망 속에서 그녀는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준의 손길이 등에 닿자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부터 어깨까지 열기로 물들였다. 민준. 아.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불렀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더 격렬한 입맞춤. 두 사람이 침대 위로 쓰러졌다. 서로의 체온에 취해 금기를 넘은 사랑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숨과 신음이 뒤섞인 어둠 속에서 수지는 자신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생애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이 진정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금단의 선을 넘고 난 뒤 수진과 민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의 존재를 갈망하며 틈나는 대로 몰래 연락했고 미연 몰래 몇 번이고 은밀한 만남을 가졌다. 낮에는 숨죽여 문자를 주고받았고 밤에는 전화로 속삭였다. 보고 싶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낮게 울렸다. 수지는 가슴이 저릿하며 속삭였다. 나도 매일 널 생각해. 두 사람은 주체할 수 없는 열정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들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엄습하곤 했다. 태석은 여전히 무심했다. 아내의 일상에 별 관심이 없었고 요즘 수진이 변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기 일쑤였다. 일이 늦게 끝난다는 말뿐이었다. 수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그런 무관심 덕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일탈이 들키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죄책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란제리를 걸쳐 입는 자신을 볼 때면 문득 현실감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미쳤지 하면서도 그녀는 거울 속 한껏 치장한 자신의 모습에서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생기를 느끼곤 했다. 어느 오후 수지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다. 전에는 거의 바르지 않던 진한 색의 립스틱을 손등에 발라보며 그녀는 혼자 상기된 볼을 식히려 부채질했다. 마침 근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수진 씨? 깜짝 놀라 돌아보니 미연이었다. 미연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여기서 웬일이야? 쇼핑 나왔어? 수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립스틱을 내려놓았다. 미연 씨. 응, 그냥 이것저것 좀 보러 왔어. 미연은 쇼핑백을 몇 개 들고 있었다. 잘 됐다. 나도 이제 가려던 참이었는데 차 한잔 할래? 예정에 없던 만남에 수지는 가슴이 쿵쿵거렸지만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둘은 백화점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요즘 어때? 얼굴이 좋아 보인다? 미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별일 없지 뭐. 수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강좌는 계속 잘 나가고 있어? 응, 재미있더라고. 미연 씨도 못 나온 날 강의 노트 필요하면 빌려줄게. 고마워. 나도 다음 주부턴 다시 나가야지. 몸은 이제 다 나았어. 미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수진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근데 진짜 뭔가 예뻐졌어. 좋은 일 있어? 순간 수진은 뜨끔했다. 스스로도 요즘 거울 볼 때마다 느끼던 변화였다.
사랑을 시작한 여자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빛이 도는 법. 에이, 무슨. 나이 들었지 뭐. 수지는 화제를 돌리려 했다. 미연 씨는 어때? 요새 특별한 일 없어? 잠시 미연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 나, 뭐, 똑같지 뭐. 왜 무슨 일 있어? 미연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나 사실 누구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냥 답답해서 그러는데 고민이 있어. 수지는 걱정스레 친구를 바라봤다. 그래,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미연은 주변을 힐끗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나 만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만나는 사람? 남자친구 있다는 거야? 수지는 놀라서 되물었다. 남자친구라기엔 좀 그렇고 그냥 얼마 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 미연은 난처한 듯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래, 좋은 일이네. 혼자 계셨잖아. 근데 미연은 말을 흐렸다. 그분이 유부남이야. 뭐?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도 알아. 이러면 안 되는 거. 미연이 괴로운 듯 말했다. 근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외로움을 못 이기고 내가 한심하지. 수지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자신의 친구가 유부남과 사귀고 있다니. 하필 자신도 지금 불륜을 저지르는 입장에서 남을 뭐라 할 처지가 못 되었다. 미연 씨, 수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오늘도 그 사람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랬어. 미연은 쓰게 웃었다. 그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갔겠지. 나 같은 사람은 잠깐 불태우다 버려지겠지 싶어서. 수지는 친구의 눈에 눈물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미연의 손을 잡았다.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 누가 버려진다는 거야. 미연은 눈물을 훔치며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수진 씨한텐 말해도 될 것 같았어. 왠지 통할 것 같았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연이 혹시 눈치챈 건가? 아니겠지. 그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 마음은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 맞아. 참 희한하지. 젊을 때는 이런 사랑이 죄인지도 모르고 불같이 사랑했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 느끼니 것부터 나. 미연의 혼잣말 같은 소리에 수지는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셨다. 아무튼 비밀로 해줘. 당연히 아무도 모르고 민준이 알면 큰일 나. 미연이 당부하듯 말했다. 그럼 알았어. 나도 들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야. 수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같은 처지이면서도 친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비밀이 가슴을 찔렀다. 며칠 후 저녁 수지는 태석이 늦는 사이 민준과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민준이 손을 흔들었다.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다. 바보 같긴. 수지는 입으로는 타박하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오늘은 집에 있어야 돼. 남편 오는 날이잖아. 그러게요. 아쉽다. 둘이 한창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남편 왔나 봐. 끊을게. 수지는 황급히 휴대폰 화면을 끄며 통화를 종료했다. 태석이 거실로 들어오자 수지는 후다닥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평온한 척 TV를 켰다. 왔어요? 늦었네요. 태석은 피곤한 얼굴로 대답 대신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다. 소파에 몸을 던지며 넥타이를 풀었다. 수진이 다가가 물었다. 밥 줄까? 됐어. 먹고 왔어. 퉁명스러운 말투. 이전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테지만
오늘따라 수지는 그 말이 매몰차게 들렸다. 자신은 매일 남편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자신을 얼마나 하찮게 대하는가. 알량한 죄책감마저 그 순간만큼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 수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다. 그 사이 태석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 전화 울려. 수진이 거실에 소리쳤다. 그러나 태석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지 대답이 없었다. 벨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렸다. 중요한 전화일까 싶어 수지는 무심코 태석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떴다. 미현 누나. 미현?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미현이 남편에게 전화를? 곧바로 멈췄던 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같은 이름이었다. 수지는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끔찍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설마 미연이가 만나고 있다는 유부남. 그게 태석? 아찔했다. 수지는 가까스로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태석과 미현. 말도 안 돼. 하지만 분명히 미연은 유부남과 만난다 했고 지금 태석의 휴대폰에 미연 누나라는 이름이 찍혀왔다. 태석은 미연을 나보다 먼저 알았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날 서로 인사시켜줬고 이후 한 번 부부 동반으로 셋이 만난 적도 있었다. 그 뒤로 어떻게? 수지는 복잡한 심정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동안 자신은 가정을 배신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정작 남편은 친구와 바람이 난 거라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태석이 거실에 선 수진을 보고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은 두 눈을 들어 남편을 쏘아보았다. 당신, 혹시 미연 씨랑 자주 연락해? 순간 태석의 표정이 굳었다. 뭐? 전화 왔길래 봤어. 미연 씨더라. 태석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 응. 당신 친구잖아. 저번에 만났을 때 이것저것 상의할 일 있다길래 번호 줬었지. 상의할 일? 무슨 자기 아들 회사 취직 문제 상담이랬나? 그래서 좀 들어줬어. 거짓말. 수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태석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더 묻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녀의 쌀쌀한 반응에 태석은 기분이 상했는지 인상을 찌푸렸다. 왜 그래? 당신 오늘따라 예민하네. 피곤하니까 자러 간다. 태석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수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한 줄기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을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던 남편.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뒤에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것도 하필 자신의 친구와. 눈물이 치밀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편안해지는 느낌도 있었다. 나만 잘못이 아니었어. 스스로를 옥죄던 죄의식의 굴레가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의 곁에 눕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새웠다. 억울함과 배신감의 치를 떨며 동시에 민준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 아픈 밤이었다. 며칠 뒤 수지는 미연을 따로 만나기로 결심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친구와 남편의 배신을 확인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묻고 싶었다. 물론 그녀 자신도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모순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미연을 동네 조용한 찻집으로 불러낸 것은 일요일 오후였다. 미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수지는 차마 웃어 보일 수도 없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진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몰라서 물어? 미연 씨 폰에 저장된 이름 뭐라 돼 있어? 박태석이라고 돼 있겠지. 우리 남편. 미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거짓말로 둘러대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글썽였다. 언제부터야? 수진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수진 씨, 미안해. 나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미연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니라고? 난 내가 친구라고 믿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체 언제부터냐고 묻잖아. 6개월 전쯤. 6개월.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다. 자신이 한창 무미건조한 삶에 지쳐갈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는 말인가.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미연은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다. 처음엔 그냥 밥 몇 번 먹은 거였어. 사업 상담 같은 거 해준다 해서. 근데 점점 내가 외로우니까 의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가 말한 유부남. 그게 태석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정말 미안해. 넌 내 친구인데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 미연이 고개를 떨궜다. 수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둘이 끝낼 생각은 있어? 미연은 당황스레 고개를 들었다. 그게 난 이미 마음 정리하려 했어. 수진 씨한테 미안해서라도 태석 씨한테도 몇 번 헤어지자 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놓아주더라고. 수지는 코웃음을 쳤다. 태석이 안 놔줘? 뻔한 이기심이었다. 가정은 지키되 바깥으로는 욕망을 놓지 않는 남자. 좋아. 내 말 액면 그대로 믿어줄게. 그럼 이쯤에서 깨끗이 정리해.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태석 씨한테 말할 거야? 뭘? 너랑 나눈 얘기? 아직은 나도 정리가 안 돼. 일단 너희 둘 당장 끝내.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미안해, 수진 씨. 나 잘못했어. 미연은 훌쩍이며 거듭 사과했다. 수지는 속이 타들어갔다. 이 상황 자체가 기막혔다. 친구와 남편이 바람이라니. 그런데 자신도 그 친구의 아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막장극인가.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민준이는 알아? 수진이 불쑥 물었다. 아니, 그 애 알면 큰일 나. 평생 날 원망할 거야. 그러니 제발, 걱정 마. 나도 이러고 싶은 생각 없어. 민준이는 잘해. 상처받지 않게. 미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힘없이 끄덕였다. 그렇게 친구와 갈라진 마음을 부여잡고 헤어졌지만 수진의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폭풍 전야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저녁 수진이 집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남편도 퇴근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 씨? 여기. 어떻게? 수지는 놀라 주변을 살폈다. 민준은 긴장된 얼굴이었다.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전화드리려다 그냥 왔어요. 수지는 당황했지만 그립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러면 안 돼.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요, 누가 보면. 알아요. 근데 잠깐이면 돼요. 얼굴만 보면 갈게요. 민준의 눈빛은 간절했다. 수지는 망설이다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혹시 누가 볼세라 급히 문을 닫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창문 커튼까지 쳤다.
민주는 거실 한켠에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어머님 집이군요. 응, 앉아.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한동안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수지는 민준이 혹여나 어머니와 남편 일로 온 건 아닌지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엔 그런 사연보다 자신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보였다. 요 며칠 연락 뜸해서 걱정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 사건 이후 수지는 일부러 민준에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미영과 남편의 관계를 알고 심란한 데다 계속 이런 만남을 이어가는 게 맞는지 머리가 복잡했다. 미안해요.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민준이 걱정스레 물었다. 아니야. 그냥. 수지는 망설였다. 이 일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친구의 일이기도 했으니까. 말하기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민준이 그녀의 손 등을 토닥였다. 그 다정한 손길에 수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귓가에 속삭였다. 그냥 조금 힘들었어. 많이. 민준은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내가 곁에 있을게요. 힘든 일 있으면 말만 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포근함에 수지는 모든 걱정을 잊고 그저 기대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현관문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깜짝 놀라 둘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현관문에는 태석이 서 있었다. 여보.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남편이 왜 이렇게 일찍? 태석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수지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렸다. 민준 역시 당황하여 얼어붙은 모습이었다. 태석이 거칠게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내가 우리 집에 왜 있어? 이 자식아. 그는 다짜고짜 민준의 멱살을 잡았다. 태석 씨 하지 마. 수진이 말리려 했지만 태석은 민준을 소파 쪽으로 밀쳤다. 민준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테이블 위 컵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설마 했는데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태석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다. 그는 쓰러진 민준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만해. 수진이 있는 힘껏 소리쳤다. 순간 태석의 동작이 멈췄다. 수지는 남편과 민준 사이에 몸을 틀어막으며 섰다. 당신,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녀는 경악과 분노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내 전화 위치 추적했다. 수상해서. 그리고 문은 열려 있더군. 태석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당신, 내 전화에 위치 추적 앱 깔았어?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뭐가 어쨌다고. 내가 먼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 태석이 소리 질렀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태석을 노려보았다. 더러운 짓이라니요. 말씀 조심하세요. 뭐야 이 자식이. 태석은 격분해서 또 달려들려 했다. 수진이 민준의 팔을 붙들었다. 민준아, 나가 있어. 여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가 다급히 민준을 밀어 문 쪽으로 보냈다. 하지만 민준이 망설였다. 어서. 수진이 단호히 소리치자 민준은 어쩔 수 없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현관 쪽으로 물러섰다. 태석은 씩씩거리며 그런 둘을 노려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고 민준이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수지는 남편을 마주했다. 그래, 나 바람났어. 그녀는 처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당신이 그 입으로 날 욕할 자격 있어? 당신도 똑같은 짓 했잖아. 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이 미연 씨랑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언제부터였지? 몇 달이나 나를 속였어? 태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년이 불었나 보군. 그래, 인정한다. 근데 넌 안 되지. 난 남자고 넌 여자야. 우리 딸 지훈이 생각 안 해? 뻔뻔한 태도에 수지는 웃음이 나왔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불륜은 똑같은 불륜이야. 그리고 난 최소한 당신처럼 내 친구를 배신하지는 않았어. 뭐가 어쨌다고? 넌 내 체면을 구겼어. 하필이면 지 아들하고. 체면? 결국 당신 체면이군. 난 당신 때문에 한평생 외롭게 살았어. 당신은 날 아내로 둔 게 아니라 가정부로 둔 거지. 헛소리 집어치워. 태석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내가 널 먹여 살리고 딸 대학 보내고 다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배은망덕?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래, 나 잘못했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은 생각 안 해봤지. 당신 바람 폈을 때 난 뭘 했는지 알아? 난 그래도 우리 가정 지키려고 발버둥 쳤어. 웃기고 있네. 그럼 지금 이 꼴은 뭔데? 지금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금 난 정말 사랑을 느낀 거야. 내 평생의 처음으로 나 자신으로서 사랑받는다고 느꼈어. 태석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저 젊은 놈에게 혹한 거지.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당신은 몰라. 평생 몰랐겠지. 나한테 뭘 주었는데? 생활비? 명품 가방 몇 개 던져주면 다야? 두 사람의 고성이 거실에 울렸다. 태석은 끝내 폭발했다. 좋아. 더 얘기할 것도 없다. 너 같은 년 당장 이혼이야.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각오하고 있던 바였다. 그래, 좋아. 이혼해. 뭐? 태석은 오히려 당황한 눈치였다. 예상과 달리 수진이 순순히 응하자 기가 막힌 표정이었다. 대신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야. 그리고 지훈이에겐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도 솔직히 말할 거고. 내 맘대로 될 줄 알아? 태석이 이를 갈았다. 지훈이가 알면 넌 딸 얼굴 볼 면목 없을걸. 내가 그 친구 아들이랑 바람난 거 알면 누가 널 감싸줄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비틀거렸다. 지훈, 사랑하는 딸. 이 사실이 알려지면 딸이 엄마를 이해해 줄까? 눈앞이 캄캄했다. 지훈인 모르게 해. 우린 조용히 끝내. 그녀는 간절히 말했다. 태석은 한숨을 내쉬며 손살에 쳤다. 웃기지 마. 이미 이게 조용히 끝날 일은 지났어. 난 오늘 본 걸 못 본 척 못해. 그러더니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뭐해? 수진이 불안하게 물었다. 지훈 불러. 와서 네 꼴 직접 보라고. 안 돼. 수진이 다급히 전화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태석의 체격에 밀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태석은 그녀를 아래로 깔아보며 독하게 말했다. 내 꼴은 내가 자초한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민준이 다시 뛰어들어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멈춰요. 태석은 놀라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내가 왜 다시... 민준은 거칠게 말했다. 따님한테 알리는 건 안 됩니다. 어머님, 아니 수진 씨를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어요? 내가 뭔데 상관이야. 태석이 분노에 차소리 질렀다. 민준은 겁내지 않고 태석과 맞섰다. 잘못은 저와 수진 씨가 했습니다. 벌하셔도 저희만 받으면 됩니다. 따님은 상처 주지 마세요. 닥쳐, 이 새끼야. 태석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번엔 민준도 피하지 않았다. 얼굴에 주먹을 맞고 입가에 피가 맺혔지만 그대로 태석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가족은 그저 소유물이겠죠. 하지만 수진 씨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외로움을 느낀다고요. 이놈이 어디서 감히. 태석이 몸부림쳤다. 두 남자가 뒤엉켰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둘을 말리려 했다. 그만해. 민준아 하지 마.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은 이성을 잃고 난타했다. 태석이 민준의 배를 가격했고 민준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주먹을 내질렀다. 마침내 태석이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거실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그는 널브러졌고 액자와 장식품들이 와르르 떨어져 깨졌다. 태석 씨, 수진이 달려가 그를 흔들었다. 태석은 이마에서 피를 흘린 채 정신을 잃고 있었다. 민준도 경악하여 다가왔다. 어떻게? 피가. 수진은 덜덜 떨며 말했다. 일단 병원. 구급차를 부르죠. 민준이 다급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응급실 대기실. 수진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은 창백한 그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행히 태석은 의식을 되찾았고 머리에 몇 반을 꿰매는 처치를 받았다. 골든타임에 큰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의식이 돌아온 후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진정제가 투여되어 입원실로 옮겨졌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수지는 집안 싸움이라며 울며불며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도 본인을 가해자로 체포하라는 듯 나섰으나 수진이 필사적으로 막았다. 우선 태석의 상태가 우선이라며 경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걸로 정리됐다. 이래서 어쩌죠? 민준이 처참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수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일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자신의 가정도 사랑도 친구와의 인연도 모두 산산조각난 기분이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태석이 의식 잃기 전에 지훈에게 전화를 건 것이 통화 기록에 남았는지 딸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수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다가 갑자기 끊겨서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됐잖아. 딸의 목소리에 수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겨우 억눌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지금 병원에 계셔. 병원? 왜? 사고 났어? 지훈이 다급히 물었다. 넘어지셔서 머리를 좀 다쳤어. 큰일은 아닌데. 너 올래? 중앙병원이야. 당장 갈게. 엄마 괜찮아? 응. 전화를 끊자마자 수지는 오열하고 말았다. 민준이 그런 그녀를 부둥켜 안고 등을 토닥였다. 잠시 후 지훈이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민준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엄마를 보자 어리둥절했다. 그리고는 민준에게 눈을 돌렸다. 이분은 누구세요? 민준은 상황을 말할 수 없어 당황했다. 수진이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지훈아, 이쪽은 최민준입니다. 민준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아버님이 넘어지셨을 때 제가 마침 근처에 있어서 도와드렸습니다. 지훈은 의심 가득한 눈길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버지가 우선이라 생각했는지 더 묻지 않았다. 셋은 병실로 들어갔다. 태석은 붕대를 두른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진정제 덕에 얌전히 누워 있었지만 그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빠, 지훈이 달려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어디가 어떻게 된 거야? 태석은 딸을 보자 울컥하는 표정이었다. 지훈아, 아빠가 넘어지셨다면서 왜 그렇게 조심 안 해요? 지훈은 걱정 반, 나무란 반으로 말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딸의 손만 잡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문 쪽에 수진과 민준을 노려봤다. 눈빛에 담긴 증오에 수진은 몸서리쳤다.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훈이 돌아보며 물었다. 수진은 말문을 잃었다. 뭐라고 해야 하나? 지훈아. 태석이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우리를 배신했어. 뭐? 무슨 말이야? 지훈이 얼떨떨해했다. 엄마가 바람폈다. 이 말이야. 태석은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태석 씨, 수진이 외쳤다. 여기서 그 얘길 왜 해? 왜 못해? 다 사실인데. 태석이 고함쳤다. 지우는 충격에 휘청거렸다. 아빠, 제정신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봐. 저기 있는 저 젊은 놈, 내 엄마 남자친구시다. 태석이 민준을 가리켰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민준과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뭐야, 이게 사실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니야. 지훈아, 그게. 수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안 나왔다. 태석은 계속 몰아붙였다. 나도 오늘 알았다. 너네 엄마, 내가 돈 벌어다 주는 동안 딴 놈이랑 놀아놨더라. 그것도 하필 내 또래밖에 안 된 놈이랑.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수지는 딸의 모습을 보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가가 딸의 손을 잡으려 했다. 지훈아,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지훈은 손을 확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다. 정말이구나.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한테, 나한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수지는 오열했다. 차라리 아빠가 그랬다면 이해라도 해. 근데 엄마가. 지우는 충격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태석은 흐느끼는 딸을 달랬다. 내 새끼, 내가 대신 무슨 죄냐. 엄마가 미쳐서 그런 거야.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다. 태석의 위선적인 태도에 모든 걸 자기만 피해자인 양 꾸미는 모습에 치밀어 올랐다. 지훈아.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말했다. 엄마가 할 말 있어. 됐어. 듣기 싫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너 아빠도 바람났어. 그 말은 차라리 고요하게 흘러나왔다. 지훈은 멍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뭐라고? 아빠도 똑같아. 엄마 친구랑 바람났어. 몇 달째. 수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헛소리 마. 태석이 벌떡 일어나려다 통증에 다시 쓰러졌다. 지우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엄마, 무슨 말하는 거야? 거짓말이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이야. 엄마는 그걸 알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감히. 태석이 외쳤지만 지훈이 그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제지했다. 아빠, 진짜야? 엄마 말이 사실이냐고. 지훈이 매섭게 물었다. 태석은 입술을 달싹였다. 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었는지 곧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좌절한 듯 주저앉았다. 정말 미친 집안이네. 그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다. 지훈아. 수진이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을 뻗었으나 지훈은 거칠게 밀쳐냈다. 다 싫어. 엄마도 아빠도. 둘 다 똑같아. 지훈이 울부짖으며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지훈아. 수진과 태석이 동시에 불렀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순간 태석이 수진을 향해 분노로 눈을 치켜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지훈이마저 이렇게 만들다니. 나 때문이라고?
수진도 분노했다.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고성으로 다투기 시작했다. 민주는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병실 구석에 서 있었다. 이 미친년. 당장 나가. 태석이 고함을 치며 베개를 집어던졌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을 뛰쳐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아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다. 민준이 뒤쫓아 나와 그녀 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수진 씨, 민준아, 다 내 잘못이야. 내 잘못 때문에 딸까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아 달랬지만 그녀는 격렬하게 오열할 뿐이었다. 얼마 후 미연이 헐레벌떡 병원에 나타났다. 민준이 연락한 것이었다. 미연은 수진과 민준을 보자 모든 상황을 눈치챘는지 표정이 굳었다. 수진 씨, 미연 씨. 수진은 쓸쓸히 고개를 들었다.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게 지금 가장 부끄러웠다. 미연이 다가와 수진을 일으켰다.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자. 집으로 갈 수 있겠어? 수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나섰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연은 그제야 아들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민준아, 가서 엄마 차 가져와. 민준은 머뭇거리다 곧 알겠다는 듯 걸어갔다. 잠시 뒤 미연이 데려온 차로 세 사람은 병원을 떠났다. 차 안에서 아무 말도 없었다. 미연은 백미러로 뒷좌석의 엄마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수지는 지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수지는 겨우 눈을 떴다. 미연이 말했다. 내가 같이 들어갈까? 아니, 괜찮아. 수지는 힘겹게 대답했다. 고마워, 미연 씨. 미연은 미안하고 복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잘못한 거지, 뭐. 그리고는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은 말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다. 민준 씨도 고마워요. 제가 죄송합니다. 민준이 괴로운 얼굴로 말했다. 수지는 힘겨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다 내 선택이었어. 미연은 조수석에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차에서 내려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민준이 문득 차문을 열고 내리려다 미연이 말렸다.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가 잠시 오갔지만 수지는 듣지 않았다. 현관문을 닫고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장난 기분이었다. 가정도 사랑도 딸과의 관계도 그저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기분에 수지는 한참 동안 통곡하며 울기만 했다. 그 후로 한 달이 흘렀다. 수지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다. 태석은 퇴원 후 지훈의 주선으로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최소한으로만 요구되었다. 태석도 더 이상 다툴 기력은 없는 듯했다. 지훈은 크게 실망했지만 부모 두 사람 모두를 용서하긴 힘들다며 잠시 해외로 나가 있겠다는 말을 남겼다. 수지는 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녀에겐 시간이 필요할 터였다. 미연은 이혼 후 시골로 내려갔다. 모든 게 자기 탓 같다며 자책하는 그녀에게 수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친구는 차마 얼굴을 볼 수 없다며 떠났다. 민주는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자청해 내려갔다. 더 이상 서울에 있을 면목이 없다는 것이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렇게 모든 인연이 흩어져 버리는구나 생각할 뿐이었다. 혼자 된 수지는 작은 원룸 하나를 얻어 지냈다. 서류상으로는 태석과 살던 집의 일부 재산 권리를 받았지만 그곳에 남고 싶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바깥 출입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
심리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그녀의 머릿속엔 민준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밤이면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망친 자신이 무슨 낯으로 다시 그를 보나 싶었다. 아마도 민준과의 관계는 이대로 끝, 그것이 현실이라 여겼다. 어느 가을날 오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오래간만에 문화센터를 찾았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처음 이곳에서 새롭게 숨 쉴 수 있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다시 시작해보고자 했다. 문예 창작 강좌 교실에 들어서니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한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후 강의실 문이 열리고 강사가 들어왔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었다. 예전에 그 젊은 남자 강사는 그만둔 모양이고 새로운 강사는 50대 초반의 여성 작가였다. 그녀는 친근하게 미소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문예창작 강의를 맡게 된 양지수라고 합니다. 수지는 필기구를 꺼내며 강사의 말을 들었다. 첫 시간이라 서로 인사도 나누고 각자 자기 소개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얘기해 볼까요? 차례로 돌아가다 수진의 순서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글쓰기를 오래 쉬다가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강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지는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제 이야기,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들을 써보고 싶어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기대할게요. 강의를 마치고 나오던 수지는 교실 뒤쪽 게시판에 붙은 수강생 모집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거기엔 낭독 오디오북 공모전 안내문이 있었다. 누구나 자신의 글을 공모하면 선정된 작품은 유명성우의 내레이션으로 오디오북 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수지는 안내문을 유심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다. 예전 같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지금은 왠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스스로 주인공이 되라는 미연의 말이 떠올랐다. 그래, 내 이야기를 써보자. 마음속 상처와 사랑과 욕망의 이야기들을 전부 글로 쏟아내보자. 그날 밤 수지는 좁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조심스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황혼의 유혹. 그녀는 작업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 바로 자신이 살았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적어나가기로 했다. 며칠 밤낮으로 수지는 글쓰기에 몰두했다. 아픈 과거를 끄집어내는 일은 힘들었지만 원고가 완성되어 갈수록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원고를 공모전에 제출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화센터를 통해 연락이 왔다. 그녀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합격 통지 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축하한다는 문구와 함께 오디오북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초대가 있었다. 스튜디오에 가던 날 수지는 오랜만에 곱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손질했다. 긴장되었지만 설레는 마음이 컸다. 방송국 부설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관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수진 선생님 맞으시죠? 축하드립니다. 곧 녹음이 시작됩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성우와 제작진이 준비하고 있었다. 수지는 헤드셋을 끼고 있는 중견 남성 성우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제 글을 낭독해 주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우는 미소 지었다. 아, 이 작품의 작가님이시군요. 대본 미리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 수진의 감정이
참 와닿던걸요. 수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윽고 녹음이 시작되었다. 스튜디오 안은 조명이 낮춰지고 성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날 수지는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심장의 두근거림을 다시 느꼈다. 낭낭한 목소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자 수지는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마치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속살을 그대로 내보이는 듯한 아릿함이 밀려왔다. 성우의 목소리는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애잔하게 대사를 이어갔다. 수지는 눈을 감고 듣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팠던 날들, 그러나 뜨겁게 살아있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준과 처음 손끝이 닿았던 밤거리, 금지된 사랑에 몸을 내맡겼던 뜨거운 밤, 딸의 절규, 모두가 떠나간 뒤의 처절한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이야기로 재구성되어 흐르고 있었다. 황혼의 끝자락에서 수지는 속삭인다. 부서진 마음의 조각들을 끌어모아 언젠가 다시 피어날 사랑을 기다리며 황혼은 끝났지만 새로운 새벽은 반드시 온다고. 성우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퍼졌다. 녹음이 끝나고 스튜디오에는 조용한 박수가 울렸다. 제작진들이 하나둘 감탄을 표했다.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가슴이 찡하네요.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때 문 밖에서 스튜디오 안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수진 어머님. 낯익은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민준이었다. 한 달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민준 씨. 그녀는 놀라서 입을 가렸다. 어떻게 여기? 민준은 수줍게 웃었다. 공모전 선정자 명단을 우연히 봤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다. 이 글, 당신 읽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엔 우연히 인터넷에서 작품을 접했는데 읽다 보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건 우리의 이야기구나 하고. 수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궜다. 너무 창피하네요. 내가 철없이 글로 다 써버렸어.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저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한 발 다가와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 씨. 아니, 이제 누나라고 부를까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예상치 못한 말에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너 정말 괜찮겠어? 난 이제 혼자고 너에 비하면 나이도 많고 너희 어머니에게도.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엄마 허락받고 왔어요. 엄마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 때문에 우리 둘로 쳤다고.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상관 안 해요. 누나 없이 사는 거 생각해 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이번엔 정식으로 나랑 만나줄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음 속에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주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주변 눈치를 살피다 살며시 그녀를 끌어안았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요. 수지는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다. 나도 용기 낼게. 스튜디오 방, 창 너머로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더 이상 황혼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황혼이 저물면 다시 새벽이 오는 거야.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붉은 노을빛 사이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포개졌다. 금기를 넘어 얻은 사랑은 상처도 남겼지만
그 상처를 딛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황혼의 유혹은 끝을 맺었지만 그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었다.